학군지에 살아야 우리 아이가 명문대 갈 수 있을까요? 비학군지에서는 내신을 받기가 쉬우니까 대입에서 또 유리할까요? 자, 오늘은 학군지와 비학군지 장단점 비교하고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선택이 뭔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자, 학군지와 비학군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학군지란요, 입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강남, 목동, 대치동, 분당, 평촌 이런 곳들을 말합니다. 유명 학원, 강사 입시 정보가 많아서 사교육 환경이 뛰어나고요. 전통적으로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입시 정보 교류가 활발해서 입시의 어떤 최신 트렌드 빠르게 접할 수 있죠. 학교들 자체도 교육 수준이 높고 심화학습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자, 그럼 비학군지는 어떤 곳일까요? 비학군지는 상대적으로 입시 경쟁이 좀 덜한 지역이에요. 학원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입시 정보가 적지만 내신 관리가 쉬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 전국 학교마다 학업 분위기 차이가 좀 큰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학업 분위기가 좀 약할 수가 있죠. 학생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져서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비학군지 가게 되면 교내 활동, 비효과 활동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긴 합니다. 자, 학군지의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학군지에서 가장 큰 장점은요, 강한 면학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분위기가 좋고 풍부한 사교육시설과 우수한 강사진을 통해 맞춤형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치동에만 1600개 정도의 학원이 있다고 하니까 상당하죠. 또한 입시 정보가 빠르게 공유가 되고 주변 친구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학습 동기를 유지하기에도 좋아요. 그런데 학군지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내신을 잘 받기가 어려워요. 내신 관리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정시를 대비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높은 사교육비로 인해서 가계 경제의 부담도 사실 좀 큰 게 사실입니다. 옆집에는 하고 윗집에도 하고 아랫집에도 하는데 우리 애만 안 한다 그러면 조금 불안하죠. 또 무엇보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경쟁 압박 이런 것으로 아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이 좀 심각한 것도 사실이에요. 학군지에서는 모의고사를 보면요, 한 학년에 1등급이 130명씩 나오기도 해요. 모의고사 1등급이 이미 130명씩 있으니까 이 안에서 또 내신 등급을 나누어야 하는 거죠.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기 분당에도요, 여고가 딱 하나 있는데 이 학교 여학생들 진짜 언어를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6년을 살다 온 여학생이 이 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영어를 첫 시험에서 4등급 받았어요. 우리말보다도 영어가 더 자연스러운 친구인데 시험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과 글이 유창한 거랑 시험을 잘 보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긴 하죠. 비학군지의 가장 큰 장점은요, 내신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겁니다.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기가 쉽고 학군지처럼 극단적인 경쟁이 없기 때문에 학업과 생활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어요. 또한 경쟁이 적어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본인 스타일에 맞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하지만 비학군지의 단점으로는 입시 정보가 부족해서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직접 정보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수능 대비 수업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학교마다 학업 분위기가 달라서 성적 유지하기 어려운 곳도 있어요. 비학군지에서 전교 1, 2등을 유지하면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학교 수업 내용이나 수업 계획이 부실한 경우도 있어서 학교 수업만으로는 수능 대비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 수능을 위한 학습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대체 우리 아이에게 맞는 지역은 어딜까요? 대체 어디를 가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몇 가지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아이가 정시에 강한지 아니면 내신 관리에 더 강점이 있는지를 분석해야겠죠. 정시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라면 학군지 괜찮은 선택 될 수 있어요. 반면에 내신에 강점이 있다면 비학군지 유리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고려해 보시면 좋겠어요. 양, 완성도. 만약에 양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는 학생이라면 학군지 괜찮아요. 왜냐면 학군지는 진도가 빠르고 양이 굉장한 경우가 좀 많거든요. 또한 주요 과목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된 학생들이 그들끼리의 싸움을 해요. 그래서 주요 과목 고등과정까지 어느 정도 이미 되어 있는 상태로 약간 완성도가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게 좋겠죠. 학군지에서 내신으로 대학을 안 간다고 하더라도 학교 수업 자체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고요. 내신을 또 너무 못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
공부 방식도 선행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학생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성실한 데 아직 공부량은 많지 않아요. 또 재학년 현행을 꾸준히 잘 밟아온 것만 간신히 한 학생이라면 비학군지로 가는 게 더 좋겠죠. 이런 학생들은 성실성이 뛰어나면 오히려 고등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요. 학군지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아이의 학업 스타일, 사교육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게 좋아요. 면학 분위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필요한 사교육은 꼭 활용을 해야만 하는 아이라면 학군지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분위기에 잘 휩쓸리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아이라면 비학군지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당연하겠지만 무조건 학군지가 좋다, 비학군지가 나쁘다, 아니면 뭐 반대로 단순한 논리를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의 학업 스타일, 성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전략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너무 좀 답답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너의 선택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실 건데요. 그러면 분당강쌤의 선택은? 저라면 무조건 집 가까운 공립학교 보낼 것 같아요. 사립은 필요한 부분이 잘 진행될 수도 있는데 불필요한 부분이 진행될 때도 많아서 사실 선호하지 않습니다. 또 고등공부는 의외로 체력 싸움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과 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을 저라면 보낼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수능 위주로 학습을 시킬 예정이고요. 내신은 최선을 다하되 초점을 맞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선택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자, 정리할게요. 학군지는 경쟁력과 교육 환경이 뛰어나지만 내신 관리 어려워요. 비학군지는요, 내신 관리가 쉽지만 정보 부족과 학습 분위기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의 성향, 학업 스타일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열쇠는요, 우리 아이에게 있습니다. 학군지, 비학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름의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아이의 성공적인 입시를 위해서 지역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에 대한 정확하고 꼼꼼한 이해입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당강쌤이었습니다.